단계별로 세부적으로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직종 분류 검토, 기본 요건 심사, 신청제한 분야 심사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직종 분류 검토는 훈련 내용에 부합하는 NCS 직종으로 적정하게 신청되었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훈련 기관에서 선택한 NCS 직종이 훈련 과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종 및 내용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직종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NCS 직종이 변경될 수도 있는데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직종으로 직종별 훈련비 기준 단가 및 취업률이 적용됩니다. 직종을 선택하실 때는 주직종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훈련 시간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 직종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직종이 훈련 비용, 취업률 연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훈련 목표나 내용, 그리고 훈련 시간 비중 등을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요건 심사에서는 크게 훈련기간 신청 자격, 과정 편성 기본 요건, NCS 적용 필수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본 요건 심사에서 부적합인 경우에는 최종 부적합이 되고 있습니다. 훈련기간 신청 자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실시간의 직종 승인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고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의 시설은 사업주 위탁 훈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은 직종이 훈련시설 유형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과정은 부적합 또는 인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듯이 통화심사 결과 공고일 전날까지 훈련기간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등급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통화심사 수정보완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처분의 위탁인정 제한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사기간 중에 행정처분을 받고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정 편성 기본 요건에서는 훈련 시간, 훈련 기간, 강의시 최소 면적 기준 등 기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NCS 적용 필수 기준에서는 NCS 적용 기준 및 형식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NCS 직종이 개발되어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그 직종 훈련 과정을 신청하실 때 반드시 개발된 훈련 기준을 적용하여서 훈련 과정을 편성하셔야 되는데 이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NCS 적용 가이드가 설명의 자료집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NCS 형식 요건에는 훈련 수준 같은 경우가 있는데 훈련 수준은 가장 많은 시간이 편성된 NCS 수준을 훈련 수준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훈련 수준이 선택이 되셨으면 상위 수준 능력 단위 편성하실 때 NCS 적용효과 총 시간의 50% 미만까지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좀 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훈련 과정을 편성하셨을 때 3수준이 31시간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이 편성된 수준 3수준이 훈련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3수준이 훈련 수준이기 때문에 4수준과 5수준은 상위 수준이 되겠죠. 이 상위 수준을 편성하실 때는 NCS 전공교과 총 시간 100시간에 50% 미만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0시간에 50%면 50시간이니까 50시간 미만이 49시간까지는 편성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리고 NCS 교과목을 편성하실 때 실업자 훈련은 NCS 능력 단위 편성만 가능하고요. 편성 시간은 최소한 교과목별 최소 1시간에서 최대 훈련 시간의 150%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재직자 훈련은 NCS 교과 편성하실 때 능력 단위 요소, 수행 중거 단위로도 편성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1시간에서 훈련 시간의 150%까지 편성 가능합니다.
다만 능력 단위 요소나 수행 중고로 편성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능력 단위 훈련 시간까지만 편성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한 분야 심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직업훈련의 실효성, 기타 제한 요건 등으로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심사입니다. 신청 제한 분야는 선택한 훈련 대상에 따라서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크게 교양, 시사, 상식, 자기개발은 선정이 제외되고요.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직무 관련성이 낮은 공통법정훈련 선정 제외됩니다. NCS 기반 훈련 기준이 개발이 되어 있더라도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된 경우에는 선정이 제외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신청 제한 분야 통합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 교류나 시사 및 일반 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2번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3번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교육과정. 4번 훈련 수료 후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5번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6번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7번 다른 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과정. 8번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하거나 시설물 제공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과정. 9번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산업안전보건, 전직 지원 훈련 등 공통법정 훈련 과정.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된 과정은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공통법정 직무훈련 과정만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재직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공통법정 직무훈련인데요. 예를 들면은 공통법정 직무훈련에는 개인정보 보호,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 교육, 성희롱 예방, 장애인식 개선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훈련 과정들은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이 되어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 능력 향상과 관련성이 낮은 법정 직무 훈련 과정인 경우에도 부적합이 되겠습니다. 예시 과정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자료집에 보시면은 신청 제한 분야 논리 체계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및 보육 관련 분야의 논리 체계도인데요. 보시면 세부 기준이 나와 있고 주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주의 키워드는 해당 신청 제한 분야를 검토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키워드인데요. 보육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방과후나 아동 같은 주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런 주의 키워드가 있으면은 이제 내용과 관계없이 신청 제한 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넣지 않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논리 체계도가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이 체계도를 보시고 적합인지 부적합인지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판단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논리 체계도에 따라서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